북한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기에 감시당하고 자유가 없어 태어난 나라를 버리고 탈북을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일상공감TV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탈북하였는지 들어보러 가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식당에서 일했었던 순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10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북한 식당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었기에 이대로의 삶을 끝낼 수 없어 한국에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떤 이유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한국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제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서 일했는지는 궁금하시겠지만 밝힐 수 없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북한도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해외 파견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해외를 나가기 전에 저는 절대 자본주의에 물들지 말자라는 신념과 당에서 주신 이 기회를 당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해외 파견을 나갔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의 체제 속에서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일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해외 북한 식당에서 일을 하며 자유라는 걸 알아가면서 점점 제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19세로 너무 어렸지만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본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먹는 것도 풍족하다 못해 넘쳐나고 북과는 달리 제가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예쁘게 매일 화장을 마음껏 하고요. 노출된 옷과 세련되게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걸 보면서 어렸던 저는 어느 순간 저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외 파견으로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식당에서도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저희를 감시하는 지배인님께 보고하고 움직여야 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허락을 받아야 했으니 말다 했지요. 저와 저의 동료들은 그나마 쉬는 날에는 감시가 조금 덜해서 그들의 눈을 피해 종종 나가서 놀다 들어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곳은 자본주의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노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했는데 저희는 늘 돈이 부족했어요. 그 이유는 저와 제 동료가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해도 저희가 받는 돈은 정말 매우 적은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식당 수익금의 90% 이상을 나라에서 가져가고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에서는 그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에 일할 때는 수령님이 있어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니 이 은혜에 보답하고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변해버린 걸까요? 점점 더 자본주의에 눈을 뜨게 되면서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대체 어떤 나라가 세금을 90% 이상 떼어가나요? 이게 북한 주민들이 받아야 되는 처우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 저는 북이 점점 싫어졌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 당연시되는 고된 노동과 그에 대한 대가도 바라지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유를 맛보았기에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신 차리자 안 된다 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생긴 의문과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크게 저를 옥죄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탈북을 하기로 결심하였어요. 더 이상 공산주의에 대한 충성심과 확신이 없어졌거든요. 제가 북에서 살 때에는 전혀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하라면 하는 대로. 그냥 당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삶이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 북한에서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살았던 터라. 그게 당연시 되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밖에 나와보니 저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의 자유,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니 더 이상 이곳 체제에서는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같이 일하던 친구와 이런 부분을 말하면서 친구들을 설득하여 함께 탈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동료들은 탈북을 마음을 먹은 이후 탈북에 드는 비용을 벌기 위해 오는 손님에게 더 웃으며 싹싹하게 다가가면 손님들은 수고한다며 팁을 주고는 했거든요. 아주 가끔은요, 중국의 큰 부자가 오는 날엔 모두에게 돈다발로 팁을 줬어요. 사실 팁도 북한 식당의 소유이긴 했지만 저와 친구들은 그때부터 그 팁을 조금씩 빼돌렸답니다. 친구들과 팀을 짜서 팁 받은 돈을 한 장씩 두 장씩 지나가며 주면 바로 뒤로 돌아 제 속옷에 몰래 넣고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하는 척했어요.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흐르니 그래도 제법 돈이 많이 모아지더라고요. 저와 제 친구는 모은 돈 전부를 속옷 팬티와 브래지어 안에 넣고 이것도 걸릴까봐 팬티에 주머니를 만들고 브래지어도 마찬가지로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그곳에 잘 숨겨 다녔죠. 걸어 다니다가 빠질까봐서요. 그러다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이제 탈북할 시점이 되었다 생각했어요. 친구와 말을 맞추고 브로커를 구한 우리는 오전 일이 끝난 오후 시간에 외출을 허락받기 위해 지배인님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잠깐 외출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지배인님은 아무 말 없이 저희를 보시는 거예요. 평소처럼 위아래 훑어보신 거지만 왠지 모르게 돈 숨긴 걸 걸릴까 봐서 저희는 등에서 식은땀이 쭉 나더라고요. 지배인님이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친구 경욱이와 함께 얼굴에 발을 분 좀 사오겠습니다라고 떨면서 말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지배인님이 너희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셨고 순간 알 수 없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지배인님이 웃으며 농담이다. 오늘 손님도 많았고 고생했으니 살거 사고 좀 놀다가 오렴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때서야 안심을 하고 감사합니다. 지배인님 하고는 밖으로 나와서 저와 친구는 엄청 빨리 달렸어요. 미리 알아봐둔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달려갔어요. 다행히도 브로커는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고 바로 저희 보고 돈부터 내라고 했습니다. 저와 경욱이는 부끄러움도 모른 채 옷을 홀랑 벗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홀라당 다 벗고 팬티와 브래지어에서 돈을 빼서 브로커한테 돈을 주었어요. 중국인 브로커는 당황한 듯 하였지만 저희는 한시가 급했고 잡히면 안 되었기에 급하게 돈을 뺀 후 옷을 추스렀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받고 저희한테 자동차 쪽으로 손을 가리키며 빨리 가서 타라는 거예요. 저희는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또 달렸죠. 자동차가 그리 좋지 않아 덜컹거리는 바람에 속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차를 세울 수 없어 참으면서 갔어요. 얼마나 먼지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어떠한 작은 항구에 도착했어요. 저희는 배를 타고 탈북할 생각이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이제 배를 타야 하니 브로커는 남은 잔금을 달라는 겁니다. 남은 잔금을 치러야 배를 탈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제 친구는 다시 옷을 하나씩 벗으며 잔금을 그 브로커에게 쥐어주었죠. 그 브로커는 피식 웃으며 기분 나쁜 눈으로 제 몸을 훑어보더군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루빨리 남한으로 탈출을 하고 싶었어요. 잔금을 치른 후 배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저는 탈북하면서 돈만 있으면 정말 쉽게 탈북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고향에서 들었었던 탈북하다가 죽은 동네부는 돈이 없어 중국으로 무작정 건너갔다가 북송되어 돌아와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탈북은 정말 무섭다고 느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그냥 그럴 만한 돈이 없어 그랬던 겁니다. 한국으로 온 저희는 북한 식당 종업원이었다는 직업 때문에 국정원에서 조금 오래 머문 뒤 하나원으로 가서 한국에서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탈북할 수 있었어서 이 젊음을 남한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자유. 언제나 갈망했던 자유를 제가 스스로 찾았다는 사실에도 뿌듯하기만 했지요. 저와 제 친구는 같이 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도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도 많이 했거든요. 한국으로 오니 저도 젊은 나이에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었어요. 해외에서 일하면서 노출을 하고 다니던 외국 여성들이 언제나 부러웠었는데요. 저는 그 여성들처럼은 아니지만
반바지라는 것을 잊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반바지를 입고 서울의 대림동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중국인이 저를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제 다리를 만지려고 하길래 탁 치면서 왜 그러냐고 저리 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제 머리를 잡더니 중국말로 뭐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 힘은 없어도 순간적으로 남자의 손을 탁 치고 빠져나왔습니다. 저희는 북에서 군사 훈련을 받잖아요. 그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도망가는데 중국인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도망가는데 한 남성이 당신 뭡니까 소리치며 그 중국인을 막아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고 도망치다 서서 뒤를 보니 한 남자가 중국인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 남자는 겉보기에 마르고 안경을 쓰고 있어서 볼품 없어 보였죠. 그래서 속으로 와 소용없어 꼼짝없이 당하고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그 중국인이 위협을 하며 꺼지라고 하는 듯하였지요. 그 순간 퍽퍽 한국인 남자가 안경을 벗더니 중국인을 주먹 단두대로 제압을 하는 것이었죠. 저는 너무 놀랐고 어머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인은 뒷걸음치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 남자는 저에게 와서 괜찮으시냐 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남자에게서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아까는 마르고 안경 쓰고 볼품 없어 보였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무서워서 그랬는지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남자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라며 묻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 총각 때문에 느껴지는 심장의 두근거림이었던걸요. 저는 이 남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나중에 꼭 밥 한 끼 사고 싶다며 여시처럼 번호를 물어보았고 남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저에게 번호를 주었죠. 그렇게 한두 번 더 만나면서 저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는 사랑도 드라마 같이 이루어지더군요. 저는 이 남자를 만나면서 제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요양원에 취직을 하여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드리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남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힘들게 한국으로 탈북하셨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신다니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남은 인생은 여기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끝맺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